그녀의 서재는 법률 서적과 철학서들로 가득 차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남편이 생전에 쓰던 낡은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남편은 저명한 인권 변호사였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만년필 옆에는 작은 천칭 저울 모양의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남편이 그녀에게 선물했던 것으로 정의와 평등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오른쪽 태양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젊은 시절 어려운 인권 변호 사건을 맡아 협박에 시달리다 생긴 상처였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이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상기시키는 훈장과도 같았다. 아침 식사는 늘 간단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응시하며 조용히 식사를 했다. 그녀의 삶은 고독했지만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 민우, 민우가 있었다. 민우는 이제 10대 후반의 고등학생이었고 엄마와는 달리 자유롭고 예술적인 영혼을 가진 아이였다. 민우는 길거리 예술, 특히 그래피티에 재능이 있었지만 지민은 아들이 혹시라도 사회의 편견에 부딪히거나 위험한 길로 빠질까봐 늘 노심초사했다. 지민은 매주 지역 사회센터를 찾아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조언을 해주곤 했다. 그녀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여전히 공정함을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오후, 지민은 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한적한 공원 한 구석에서 작은 소란이 들려왔다. 몇몇 불량 청소년들이 낡은 리어카에 실린 폐지들을 엎어놓고 한 노인을 괴롭히고 있었다. 노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체념이 가득했다. 주변의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지나치거나 모른 척 발걸음을 재촉했다. 지민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이제 현직 판사가 아니었고 괜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의 절망적인 눈빛과 청년들의 무자비한 행동을 보자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의 오른쪽 태양에 있는 흉터가 욱신거리는 듯했다. 불의에 눈 감지 말라는 남편의 가르침이 그녀의 귓가를 울리는 듯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걸음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법조인 생활로 단련된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청년들은 그녀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그녀의 평범한 옷차림과 겉모습을 보고 이내 비웃었다. 겨우 늙은 아줌마 하나가 뭘 할 수 있다고. 지금 당장 그만두시오. 타인의 재물을 송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청년들은 그녀의 말을 비웃었지만 지민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들의 리더를 제압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상해도 입히지 않고 오직 그의 팔을 비틀어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놀란 청년들은 당황하여 도망쳤다. 지민은 노인에게 다가가 흩어진 폐지들을 주워주고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노인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맙다는 듯 눈물을 글썽였다. 지민은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어떠한 보상도 원치 않았다. 그저 자신의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뜨거운 정의감과 용기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고요했던 삶이 곧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놓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그 폭풍의 시작점이 될 운명에 처했음을. 그녀의 목에 걸린 천칭 저울 목걸이가 미세하게 뜨거워지는 듯했다. 한지민 전 판사의 고요했던 일상은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른 아침 조깅을 마치고 아들 민우를 위한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오늘 민우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동네 골목길에서 그래피티 작업을 하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민우는 재능 있는 그래피티 예술가였지만 지민은 그의 예술 활동이 혹시라도 사회의 편견에 부딪히거나 위험한 길로 빠질까봐 늘 노심초사했다. 민우는 밝은 미소로 학교를 향했고 지민은 평소처럼 지역사회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 봉사를 했다. 그녀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여전히 공정함을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후가 되자 지민은 민우가 그래피티 작업을 하고 있을 만한 동네 골목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녀는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때 골목길 입구에서부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김민경, 김민큉이라는 중년의 여성이었다. 김민경은 동네에서 악명 높은 참견쟁이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보수적이고 깔끔한 것을 좋아했으며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비난했다. 특히 흑인 혼혈인 민우와 그의 그래피티 예술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녀는 민우를 보자마자 골목길을 더럽히는 불량 청소년으로 단정지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골목길을 이렇게 더럽혀도 되는 거야. 미친 것들. 흑인 애가 감히 우리 동네를 망치고 있어. 김민경은 민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편견과 함께 분노가 담겨 있었다. 민우는 잔뜩 당황한 얼굴로 스프레이통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난감함과 함께 억울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그래피티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버려진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이라고 생각했다. 아주머니, 이건 예술이에요. 곧 지울 거예요. 민우가 애써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김민경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예술 웃기고 있네. 내까짓 게 뭘 안다고. 예술이야. 너 같은 애들은 늘 문제만 일으킨다니까. 당장 꺼져,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김민경은 민우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냈다. 그녀의 말은 민우의 자존심을 짓밟는 듯했다. 민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참고 있었다. 그는 괜히 시비를 걸었다가 일이 커져 엄마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다. 그때 김민경은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여보세요. 112죠. 여기 수상한 흑인 애가 골목길에 낙서하고 있어요. 계속 반항하고 있어요. 당장 와주세요. 김민경은 과장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민우는 김민경의 행동에 경악했다. 단순한 그래피티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순수했던 예술로는 짓밟혔고 그는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의 한가운데로 던져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싸움이 자신의 예술에 대한 편견을 넘어 그의 엄마인 지민의 숨겨진 과거와 진정한 권위를 세상에 드러내는 운명적인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김민경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차가 골목길에 도착했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 중에는 이준호, 리준호 중사가 있었다. 그는 젊고 건장한 경찰관이었지만 다혈질적이고 자신의 권위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으며 김민경과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베테랑이지만 역시나 보수적인 성향의 박대호, 박대호 팀장이 서 있었다. 그들은 민우를 보자마자 김민경의 말대로 문제아로 단정짓는 듯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골목길에 낙서질이나 하고 미쳤어. 이준호 중사가 민우에게 다가서며 거칠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민우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당황하여 스프레이통을 숨기려 했다. 아니에요. 이건 예술이에요. 곧 지울 거예요. 그는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이준호 중사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예술 웃기고 있네. 내까짓 게 뭘 안다고.
예술이야. 너 같은 애들은 늘 문제만 일으킨다니까. 당장 순순히 따라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한다. 이준호 중사는 민우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그때 민우의 뒤로 그림자처럼 지민이 나타났다. 그녀는 아들이 겪는 부당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오른쪽 태양에 있는 흉터가 격렬하게 욱신거렸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게 울리는 듯했다. 불의에 눈 감지 마라. 지민아. 그녀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솟아났다. 잠시만요. 중사님, 팀장님. 지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이준호 중사는 지민의 등장에 놀라 손을 떼었다. 김민경은 지민을 보자마자 비웃었다. 어이구, 엄마까지 나타났네. 똑같은 것들끼리 모여서. 지민은 김민경의 조롱을 무시하고 이준호 중사와 박대호 팀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이준호 중사님, 박대호 팀장님, 귀관들의 행동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첫째, 이 골목길은 사유지가 아닌 공공도로이며 낙서 금지 표지판도 없습니다. 둘째, 그래피티는 예술의 한 장르로 단순한 낙서와는 다릅니다. 셋째, 미성년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신중해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넷째, 귀관들은 제 아들의 피부색을 근거로 명백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는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지민은 또박또박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법적 지식과 함께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오랜 법조인 생활로 단련된 논리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발휘했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이준호와 박대호의 마음속에 숨겨진 편견과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무의식적인 차별의식이었다. 이준호 중사와 박대호 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들은 지민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허점을 짚어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의 입에서 비아냥거림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스쳤다. 이 여자 대체 누구야? 그들은 지민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 여자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아는 척하지 마. 박대호 팀장은 당황하여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때 골목길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유명 그래피티 아티스트이자 사회운동가인 김수빈 킴소빈 화가였다. 그는 민우와 그의 친구들이 그래피티 작업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곳에 왔다가 우연히 김민경과 경찰의 부당한 행동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김수빈 화가는 정의감에 불타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으로 모든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김민경은 경찰의 등장에 안도하며 지민을 향해 소리쳤다. 팀장님, 저 여자가 지금 경찰관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분명히 불량 청소년입니다. 당장 체포하세요. 이준호 중사와 박대호 팀장은 지민의 예상치 못한 방역과 김수빈 화가의 촬영에 당황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민을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위험한 인물로 규정했다. 그들은 그녀와 민우를 철저히 짓밟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야만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이 싸움은 개인적인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진실보다는 그들 자신의 자존심과 권력이 우선이 되는 싸움으로 지민은 자신의 목에 걸린 천칭 저울 목걸이를 꽉 쥐었다. 그 속에서 강렬한 온기가 느껴졌다.
한지민 전 판사와 아들 민우가 경찰차에 실려가자 김민경 아주머니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동네를 지킨 영웅이 된 듯했다. 경찰서로 연행된 지민과 민우는 곧바로 차가운 신문실에 갇혔다. 창문도 없는 비좁은 공간은 그들을 짓누르는 듯했다. 신문실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는 코를 찔렀다. 이준호 중사와 박대호 팀장은 신문실로 들어와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민과 민우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과 함께 이 사건을 최대한 빨리 재물 손괴와 공무집행방해로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그들은 지민의 차분한 태도와 민우의 순수한 예술혼을 오만함과 반항심으로 단정지으며 비아냥거렸다. 한지민 씨, 당신 아들은 지금 재물 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신도 아들을 감싸고 경찰관에게 반항했으니 공범입니다. 순순히 자백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괜히 이를 키우지 마시죠. 박대우 팀장은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작성된 듯한 신문조서가 들려 있었다. 이준호 중사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비웃듯 그들을 노려봤다. 아줌마, 당신 아들처럼 길거리에서 낙서나 하는 애들은 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당신 같은 사람들은 늘 이렇다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게 폼 잡고 속은 시커멓고 말이야. 당신의 검은 피부처럼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좀 더 편할 텐데 왜 고생을 사서 합니까? 이준호 중사의 말에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편견과 비하가 담겨 있었다. 민우는 아빠의 검은 피부색이 모욕당하는 것에 분노했지만 지민은 아들을 진정시키듯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오른쪽 태양에 있는 흉터가 격렬하게 욱신거렸다. 그것은 그녀가 겪는 부당함에 대한 고통의 신호였다. 박대호 팀장은 지민과 민우의 겉모습,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용해 그들을 불량 시민으로, 문제인물로 규정하려 했다. 그는 이미 언론에도 이 사건을 흘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흑인 혼혈 소년, 공공시설의 낙서 후 경찰의 난동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통해 지민과 민우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을 계획이었다. 그의 눈에는 성공을 향한 야망과 이기심만이 가득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 한편 경찰서 로비에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김수빈 수빈 화가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민우가 그래피티 작업을 하던 골목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기록하고 있었다. 그의 영상에는 김민경 아주머니의 과도한 비난, 그리고 이준호 중사와 박대호 팀장이 지민과 민우에게 과도하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부당하게 수갑을 채우는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수빈 화가는 김민경과 경찰관들의 인종차별적인 태도에 분노했다. 그는 지민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대응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김수빈 화가는 몇 차례 경찰서 직원에게 영상을 제출하려 했지만 매번 박대호 팀장의 지시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했다. 김수빈 씨, 이건 우리 경찰의 내부 문제입니다. 외부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영상은 나중에 정식 절차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돌아가십시오. 경찰관의 말은 단호했고 김수빈 화가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다. 그는 겁에 질렸지만 지민과 민우의 억울한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물러선다면 그들이 부당한 누명을 쓰고 명예가 실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정의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다. 그는 경찰서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지민과 민우는 유치장에 갇혔다. 민우는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정식으로 기소되거나 석방되어야 했다. 그의 젊은 나이에 범죄 기록이 남는다면 그의 미래는 완전히 망가질 것이었다. 지민 또한 판사로서의 명예에 흠집이 날 위기에 처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극한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횡포 앞에서 그들은 홀로 싸워야만 했다. 지민의 목에 걸린 남편의 천칭 저울 목걸이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편견의 시선을 견뎌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뒤집을 결정적인 한방, 즉 자신의 진정한 신분과 그들이 숨기려는 진실을 폭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지민 전 판사와 아들 민우는 유치장에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을 짓누르는 압박감은 더욱 거세졌다. 지민의 오른쪽 태양에 있는 흉터는 쉬지 않고 욱신거렸고 목에 걸린 남편의 천칭 저울 목걸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준호 중사와 박대호 팀장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늘 이렇다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게 폼잡고 속은 시커멓고 말이야. 그들의 편견과 오만함이 그들을 질식시킬 듯했다. 하지만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오랜 법조인 생활로 단련된 직관과 뛰어난 분석력이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날카롭게 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민경 아주머니의 과장된 진술, 이준호와 박대호의 행동,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던 무전 내용 속에서 미묘하게 흐르는 부패의 기운을 감지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히 자신과 아들에 대한 편견을 넘어선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마치 필름이 돌아가듯 흩다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준호 중사가 특정 유흥업소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과 은밀히 만나는 장면, 그리고 박대호 팀장이 불법 도박장과 연결된 자금 세탁에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들. 이 영상들은 그녀가 과거 판사 시절 부패 사건을 다루면서 얻었던 보는 능력과 유사했다. 그녀는 그들이 단순한 편견을 가진 경찰이 아니라 지역 조폭과 결탁하여 뇌물을 받고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부패 경찰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그들이 은폐하려던 것은 민우의 그래피티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연루된 불법 도박 및 자금 세탁 조직의 실체였다. 그들은 민우의 그래피티를 빌미로 그를 붙잡아 그들의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이다. 한지민 씨, 당신 아들의 죄는 명백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아들은 공식적으로 기소될 겁니다. 유치장 문 너머로 이준호 중사의 비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지민과 민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유치장 복도 끝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피티 아티스트 김수빈 수빈 화가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며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 그가 촬영한 것을 들고 있었다. 저 안의 모자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봤습니다. 김민경 아주머니의 허위 신고와 저 두 경찰관의 부당한 공무집행이었습니다. 여기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김수빈 화가의 외침에 이준호 중사와 박대호 팀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들은 김수빈 화가가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때 김수빈 화가의 뒤를 따르던 탐사 전문 기자 서지훈과 카메라팀이 나타났다. 서지현 기자는 김수빈 화가의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온 것이다. 그녀는 이준호와 박대호의 비리와 관련된 제보를 이미 여러 차례 받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박대호 팀장님,
이준호 중사님, 지금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무고한 시민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두 분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권력 남용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서지현 기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카메라가 경찰서 내부를 비췄다. 박대호 팀장과 이준호 중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언론의 등장은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다. 그들은 당황하여 기자들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유치장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지민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잠식되지 않았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남편의 천칭 저울 목걸이가 강렬하게 빛나는 듯했다. 그녀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쳤다. 지금이다. 여보, 내가 해낼게요.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폭발시킬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이 유치장은 단순한 감금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할 거대한 무대가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수빈 화가의 외침과 서지현 기자의 카메라가 불을 뿜는 가운데 유치장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준호 중사와 박대호 팀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한지민 전 판사는 유치장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오른쪽 태양에 있는 흉터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붉게 빛났고 목에 걸린 남편의 천칭 저울 목걸이는 강렬한 온기를 뿜어냈다. 지금이다. 여보, 내가 당신의 명예를 걸고 싸울게요. 지민은 차분하게 유치장 문을 열고 걸어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었고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호했다. 그녀는 이준호 중사와 박대호 팀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들의 시선은 그녀를 피하려 했지만 지민의 강렬한 존재감은 그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 서지현 기자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이준호 중사님, 박대호 팀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귀관들의 명백한 권력 남용과 불법 행위를 고발합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폭풍 같은 파괴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서지현 기자의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대법원장 직속 특별 판사번호 일반 경찰관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대법원장만이 부여하는 특별한 번호와 계급, 그리고 현재 예비역 대한민국 고등법원 판사라는 신분을 명확히 밝혔다. 저는 예비역 대한민국 고등법원 판사 한지민입니다. 현재 귀관들은 대법원장의 명령을 받은 전직 판사를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민의 말이 끝나자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판사, 그것도 민간인 복장으로. 기자들은 경악했고 주변의 경찰관들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봤다. 이준호 중사와 박대호 팀장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누구에게 함부로 대했는지 깨닫고 온몸을 떨었다. 그들이 조롱했던 아줌마, 늙은이가 바로 자신들의 최고 상관이었던 것이다. 지민은 계속해서 그들의 비리를 폭로했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데이터의 흐름은 마치 영화처럼 그들의 범죄를 생생하게 재현해냈다. 이준호 중사, 당신은 특정 유흥업소에서 지역 조폭 조직의 마약 거래를 묵인하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대호 팀장, 당신은 그 조폭 조직의 우두머리인 강철웅과 은밀히 만나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아왔습니다. 당신들은 불법 도박장 운영과 자금 세탁까지 비호해왔습니다. 지민은 그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장소, 시간,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일부까지 정확히 짚어냈다. 그녀는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그녀의 직관과 분석력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 미쳤어, 거짓말이야. 박대호 팀장은 발악하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졌고 그는 지민에게 달려들려 했다. 바로 그때 김수빈 화가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자신의 휴대폰 영상이 담긴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박대호 팀장님, 이준호 중사님. 저는 한지민 판사님과 민우 군의 체포 과정부터 두 분의 모든 부당한 행동을 제 휴대폰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 우연히 촬영한 영상에는 이준호 중사님이 유흥업소에서 조폭과 만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김수빈 화가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의 영상에는 이준호 중사가 돈 봉투를 건네받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서지현 기자의 카메라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담아내고 있었다. 이준호 중위와 박대호 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경찰서 복도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지현 기자의 생방송 보도와 김수빈 화가의 영상 제보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청장과 대법원장이 현장으로 출동한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경악이 서려 있었다. 경찰청장은 박대호 팀장과 이준호 중위를 향해 소리쳤다. 박대호, 이준호 너희는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를 더럽혔다. 당장 체포해. 경찰들은 즉시 박대호 팀장과 이준호 중위를 체포했다. 그들은 저항했지만 이미 그들의 권력은 산산조각난 뒤였다. 그들은 수갑에 채워진 채 끌려나갔다. 그들과 공모했던 조폭 조직 블랙 드래곤의 우두머리 강철웅 또한 즉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한지민 판사는 경찰청장과 대법원장에게 정중하게 격려했다. 대법원장은 그녀에게 깊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지민 판사님은 무고합니다. 오히려 그는 이 나라의 영웅입니다. 그는 거대한 음모로부터 대한민국 경찰과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대법원장은 언론 앞에서 한지민 판사를 칭송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지민을 향해 환호했다. 대중은 충격과 함께 감동했다. 한 평범한 시민으로 위장했던 전직 판사가 부패한 경찰을 응징하고 거대한 조폭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다는 사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지민은 지친 몸을 이끌고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의 오른쪽 태양에 있는 흉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통증은 이제 고통이 아닌 승리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남편의 천칭 저울 목걸이가 따뜻하게 빛났다. 여보,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당신의 명예를 걸고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빛 속에 우뚝 선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편견과 불의에 맞서 싸운 모든 약자들의 승리였다. 한지민 전 판사의 영웅적인 활약은 경찰서 안팎을 넘어 전국을 뒤흔들었다. 이준호 중사와 박대호 팀장의 권력 남용과 부패는 만천에 드러났고 그들은 모든 직위와 명예를 잃은 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묵인하고 비호했던 조폭 조직 블랙 드래곤 또한 대규모 수사가 시작되어 뿌리째 뽑히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공권력 남용과 편견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한지민 전 판사는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영웅이자 정의의 상징으로 추앙받았다. 그녀를 향했던 편견과 비난의 시선은 이제 깊은 존경과 찬사로 바뀌었다. 그녀의 강인함과 지성, 그리고 어떠한 불의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한편 그래피티 아티스트 김수빈 화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의 양심적인 행동은 많은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는 이후 시민불의 신고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사회 곳곳에 부당함을 고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탐사 전문 기자 서지훈 또한 특종 보도로 인해 명성을 얻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성공보다 한지민 전 판사의 용기에 더 큰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이후 탐사 보도에 더욱 전념하며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언론인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한지민 전 판사와 함께 사회 정의를 위한 여러 캠페인에 동참했다. 한지민 전 판사에게는 새로운 기회들이 물밀듯이 쏟아졌다. 경찰청과 대법원에서는 그녀의 뛰어난 리더십과 깊은 통찰력을 인정하여 사법 및 경찰개혁, 특별 고문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제안했다. 이 자리는 법조계와 경찰 내부의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며 조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또한 그녀는 전국 각지의 사법연수원과 경찰학교,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으며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멘토가 되었다. 지민은 이 모든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남편의 유언이자 자신의 신념이었던 명예가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하는 순간임을 알았다. 며칠 후 지민은 남편의 무덤을 찾아갔다. 따뜻한 햇살이 비석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목에 걸린 천칭 저울 목걸이를 꺼내어 비석 위에 조용히 놓았다. 여보,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저를 믿어주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저의 힘을 필요로 하는 곳이 생겼어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명예, 제가 지켜나갈게요. 이 사회의 모든 불의와 편견에 맞서 싸울게요. 지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오른쪽 태양에 있는 흉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통증은 이제 고통이 아닌 그녀가 이뤄낸 모든 시련과 새롭게 시작될 삶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온을 찾았다. 그녀의 옆에는 김수빈 화가와 서지현 기자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지민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민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앞으로 함께 걸어갈 동지애가 담겨 있었다. 지민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진정한 선구자가 될 것이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지민 전 판사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의 상징이자 변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사법 및 경찰개혁 특별 고문으로서 법조계와 경찰 내부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을 철폐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녀의 지휘 아래 사법 시스템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졌으며 경찰 조직은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전문적인 기관으로 거듭났다.
그녀의 업적은 전 세계 사법 및 공권력 기관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지민은 이제 더 이상 법복을 입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와 눈빛에서는 여전히 굳건한 법조인의 기계가 느껴졌다. 그녀의 오른쪽 태양에 있는 희미한 흉터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 그녀가 이뤄낸 수많은 변화와 승리의 증표처럼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이름을 딴 한지민 공정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불법적인 권력 남용과 차별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무료로 제공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 지민은 재단을 통해 전국 각지의 학교와 법원, 경찰서를 찾아다니며 직접 강연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편견을 깨고 약자를 보호하며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그녀의 아들 민우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유명 그래피티 아티스트이자 사회운동가로 활약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벽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의 작품들은 젊은 세대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는 어머니와 함께 한지민 공정재단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사회 변화에 기여했다.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지민은 민우와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골목길에서 새로운 벽화를 그리고 있었다. 민우는 능숙하게 스프레이통을 흔들었고 지민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벽화에는 강렬한 색채로 표현된 거대한 천칭 저울이 그려져 있었다. 천칭 저울의 한쪽에는 법복을 입은 정의의 여신이, 다른 한쪽에는 다양한 피부색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김수빈 화가와 서지현 기자가 함께 서 있었다. 김수빈 화가는 이제 한지민 공정재단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책임자로 일하며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그래피티 예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서지현 기자는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탐사 전문 기자로서 활약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 벽화는 어머니와 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공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민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남편의 천칭 저울 목걸이가 따뜻하게 빛났다. 남편, 제가 당신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당신의 명예는 영원히 빛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고독이나 슬픔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 속에는 깊은 평온과 함께 새로운 세대를 향한 따뜻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고 그녀의 삶은 정의를 향한 끝없는 여정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것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한지민 판사의 용기 있는 여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내면에 잠재된 진정한 힘을 발견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한지민 판사의 삶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늘 묵직한 책임감이 맴돌았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이미 고등법원 판사직에서 은퇴한 지 꽤 되었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움직였다. 새벽 6시. 그녀는 이른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요가 매트를 깔았다. 차분한 호흡과 함께 몸을 움직이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사회의 불평등과 싸워온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흔치 않은 아프리카계 혼혈인이었고, 그녀의 피부색과 이국적인 외모는 그녀가 법조계 생활 내내,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끊임없이 편견과 싸워야 했음을 의미했다.